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 의혹에 대해서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짐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지중해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시리아 공군 비행장을 정밀 폭격한 겁니다. A targeted military strike on the airfield in Syria from where the chemical attack was launched. 앞서 시리아 반군 활동가와 일부 단체는 지난 7일 시리아 두마 지역의 반군 거점에서 정부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최소 40명, 많게는 1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대규모 유혈 사태가 있었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포탄 20여 발이 날아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공습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박격포탄 28발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발사됐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 지구의 군사훈련 시설 등 여러 곳을 공습했습니다. 사흘 전 이스라엘군 탱크의 공격으로 무장대원 3명이 숨진 뒤 이슬라믹 지하들은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박격포탄 공격은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내전 중에 있는 시리아에 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자와 이 부품, 이들을 제공한 정황이 유엔 감시단에 포착이 됐습니다. 원래 시리아와 북한은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적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좀 유사성,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6, 7년간은 지금 시리아와 북한이 특히 이제 화학무기 분야에서는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하고 시리아 관계는 6, 70년대부터 중동에다가 북한이 조종사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네. 물론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쟁에는 직접 그 조종사들이 가서 전투를 직접 했고요. 네. 시리아 공군 조종사를 60년대부터 이렇게 키워왔고, 그다음에 82년도에 시리아하고 레바논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그때는 직접 참전을 했었습니다. 네. 참전했었고 그 정도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네. 현재도 시리아하고 2007년도에 영변 오메가 또 원전하고 똑같은 거를 시리아에 만들었다가 네.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그걸 붙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과 시리아 간에는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 관련해서도 상당히 연관도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핵협상이 막판 진통 끝에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에 국제사회의 제재는 모두 푼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네,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란은 즉시 국제사회가 요구한 핵 개발 제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런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한 뒤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또 다만 이란이 최소한의 영구용 핵시설 등을 운용하는 건 인정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이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같은 이제 경제 제재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되면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재개가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후와의 그 경제 교역 규모도 3년 안에 4배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이제 1년 반 안에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10%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네, 이란의 정예군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가 9일 오전 북부 산악지대에서 탄도미사일 2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란은 또 이스라엘이 이들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핵 때문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속였다는 이 말, 핵동결에 합의해놓고도 뒤에서 몰래 핵 개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협상을 마친 뒤에 몰래 핵을 개발한 나라, 그 원조 나라는 북한이죠. 55,000 pages. Another 55,000 files on 183 CDs.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가 지난 1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 비밀 창고를 급습해 입수한 자료인데 서류 무게만 500kg에 달합니다. 네타냐후는 이 자료가 이란의 핵개발 기밀 자료인 아마드 프로젝트라고 밝혔는데 이란이 2015년 핵협정 이후에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5배 규모의 탄도미사일 탑재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탈퇴도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관련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핵협정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테러리즘 지원 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이란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협정 파기 선언으로 중동 정세가 격화되고 국제사회 안보 불안도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에 파견된 자국군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로부터 장기 임대한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Начальнику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риказываю приступить к выводу россий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войск в пункты их постоянной дислокации. 푸틴은 러시아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병력을 철수시킬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병력 철수 뒤에도 러시아가 시리아로부터 장기 임대한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 준비를 참모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국가안보회의에서 IS가 격퇴된 뒤에는 시리아에서 미군의 임무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는 약 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철군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아랍 국가들이 IS로부터 수복된 지역의 재건 비용을 지불하길 기대한다며 빠른 철군에 대한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Turkey's Foreign Minister Mevlut Çavuşoğlu meeting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in Washington, and afterwards announcing agreement of a roadmap on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the future of the Syrian town of Manbij. Yol haritasının amacı The main goal of this roadmap is to remove the terror elements of YPG and PKK from Manbij for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security and stability. Just like we have seen in the Euphrates Shield and Afrin operations, normalization in Manbij area would also allow many refugees in Turkey and elsewhere to return to their homes there.
The joint statement on the agreement gave no details and no timeframes, but Çavuşoğlu says that the YPG could be out of Manbij within months. No. What did he say? He's going to destroy the world. Can it not be averted? He speaks to you. You must trust that he speaks in a way that you can understand. I saw water. Death by water. And I saw new life. A great flood is coming. We build a vessel to survive the storm. We build an ark. There will be desperate, and there will be many. Take the ark! Beginning of everything. For over 2,000 years, man has been searching for the final resting place of Noah's Ark. Though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few have been able to fully explore the one place specifically noted in the Bible, Mount Ararat, located in eastern Turkey. I found an anomaly on Mount Ararat. It's definitely a man-made object. How it got there, I don't know, and that's not for me to find out. It's for whoever goes up there and does it. We're on our way. We see it in every culture. The flood was a common story told, and there was an ark that saved humankind. I think the Ark of Noah would be the ultimate archaeological find. This is not a normal part of the world. This is a hostile part of the world. We had the PKK, we have the Turkish army. Needless to say, they don't like one another. If we don't go, we won't know. Somebody has to take up the challenge. And in 1957, during the Cold War, when aerial photos taken of eastern Turkey while searching for Soviet missile bases revealed a strange boat-shaped formation in the mountains about 6,300 feet above sea level. The exciting evidences of the metal lines and the analysis of the specimens brought two new researchers into the work. Do you really honestly believe that you have been on the remains of Noah's Ark? I have no doubt in my mind. This has to be a man-made structure. It's full of metal. Metal has a regular pattern to it. And the size of the thing and the shape of the thing is
such that it's almost certainly a large boat. Dr. Baumgartner and Ron scanned the entire site with 3 different types of metal detectors. Placing rocks at each metal reading, they then attached tapes to show the lines. The Doomsday Mountain team brought in some high technology to explore the oldest legend of man. They began scanning their site with a molecular frequency generator. It's a device used by surgeons to pinpoint cancer tumors, and it's been used by Fassel to locate underwater treasure. This time, the molecular frequency generator began to pick up a unique pattern of iron lines beneath the earth. Okay, bring that one up. They began placing ribbons along those lines. The finished shape, outlined by the ribbons, was that of a huge ship, the approximate length and width of Noah's Ark, as described in the Bible. With subsurface interface radar. There's the longitudinal bulkhead. You ought to see them popping out, Ron. Yeah. Now, this is the west bulkhead. Okay, can you look through there and... All right. This is the west bulkhead. All right. That was over there. And he walked easterly. Here we start getting the longitudinal bulkhead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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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Okay. Here. You see there how it shows up? Right. The initial scans were very impressive, showing internal structure consistent with bulkheads and rooms. But to be sure they were interpreting the data correctly, Ron took the scan printouts to Geophysical Survey Systems, the developer and manufacturer of the radar. This data does not represent natural geology. It's a man-made structure. These reflections are occurring very periodic, too periodic to be random natural type interface. There was no longer any doubt that this was the remains of something man-made. In late 1986, the Turks announced their decision. The ceremony was set for June 1987.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술탄으로 불립니다. 술탄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이슬람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데요. 2003년 이후 14년째 장기 집권하며 철권 통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터키에서 에르도안은 강력한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며 정교 분리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세속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한때 동지였던 온건 이슬람 세력에까지 숙청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에르도안은 SNS에서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수백 명을 기소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와 신문을 폐쇄하거나 법정 관리 조치하며 독재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쿠데타가 진압된 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반역자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며 사형제 부활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벌써 쿠데타와 연관된 6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무차별적인 피해 숙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군이 한국과 터키 공군 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차 한터키 공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한국 측 이건한 공군 참모차장 등 9명과 터키 측 공군 참모장 니핫 켐맹 중장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공군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조종사와 항공통제사의 상호 교류, 항공기 수리 부속에 대한 군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빈 방문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국가이자 계약적 동반자인 터키 공화국 에르도안 대통령님의 국빈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Malum geniş bir bakanlar kurulu heyetiyle geldi. Başta savunma sanayi olmak üzere tüm alanlarda ileri teknolojiyi de içine kapsayacak şekilde adımlarımızı atalım istiyoruz.